사회보장 기본법은 제가 법조문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좀 길고 좀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 빼놨는데, 하나 저희 교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썸네일로 쓰세요. 네. 앞에 가보시면 저희 한 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교재가 쭉 있어요. 이게 제일 두꺼워요. 제일 두껍습니다. 보시면. 근데 그렇게 요만큼이 법령집이에요. 실제 두께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예,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너무 두껍다라고 하지 마시고 반 이상이 법령집이다. 법령집이 이렇게 이제 법 조문하고 시행령하고 되어 있는데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교재들이 이제 우리 사회보험법은 대부분 지문이 법조문입니다. 교수님도 문제 낼 때 다 법조문으로 냅니다. 법조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걔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요약해놓은 표들 있잖아요. 그걸로만 보시면은 나중에 내가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법조문이 눈에 안 들어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법조문과 교재를 같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도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조문을 항상 같이 보세요.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아이패드로 그 법제처 사이트 띄워놓고 법조문 보시면서 누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저 홍보했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 법조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말만 많이 쓰이는 그 법인데 주로 많이 나오는 파트들이 좀 있어요. 시행령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개요랑 목차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법을 공부할 때는요. 법의 목차도 중요하죠. 법의 맨 한 2조, 3조쯤에 가면 정의 파트가 있어요. 이 법에서는 이 단어는 이걸 뜻한다 라는 정의 파트가 있는데 걔네들은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정의 파트를 아주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강이니까 그쪽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보장 기본법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위원회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한 겁니다. 헌법 느낌입니다. 좋은 말 많이 나옵니다. 기본 이념, 네, 이런 거고요. 정의 쪽이 많이 나왔었어요. 기출도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이 정의 쪽에 왜 자꾸 기출이 나오냐면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의는 반드시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정의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자,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밑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사회보험이란 보험이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제가 아까 1페이지에 써드린 그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거죠.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가 세금만 낸다 그래서 뭘 너희들 다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공공부조, 그리고 밑에 사회서비스 많이 헷갈려 하시네요. 부조라고 할게요. 부조 어떻게 뭐죠? 우리 장례식장 그거 딱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조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최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준다는 느낌이 있죠.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유지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뭘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달라요.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 여기 줄 좀 그어볼게요. 상담, 재활, 돌봄, 어쩌고저쩌고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 위에는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사회서비스는 인간다운 생활. 말이 좀 다르죠. 느낌의 차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사회 안전망이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한다.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한다. 평생 사회 안전망. 이 세 가지 단어가 비슷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니까 문제 많이 나와요. 나중에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란 데이터죠. 네, 필요한 데이터들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자, 국가와 지자체가요, 좀 달라요. 서로 책임지는 게. 국가 운영하는 게 있고, 지자체도, 이게 사회복지제도라는 게 그렇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서로 가지지만 합리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네. 이거 볼까요? 4번. 자, 5조의 1항, 2항, 3항은요, 주어가 뭐죠? 국가와 지자체는으로 시작해요. 근데 4항은 국가는, 이거 지자체에 빠져있죠.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제 내기 참 좋죠. 주어를 국가와 지자체는으로 바꿔놓으면 못 맞춰요. 그렇겠죠? 그리고 경년을 매년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외우실 때 진짜 미칩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여러분들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이런 걸 맞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네. 이 정도로만 하고요. 이제 다음 정도만 볼게요. 국가 등과 가정. 좋은 말이죠.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 의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하지 말고 우리 그 민간 단체들 있잖아요. 너희들도 와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촉진해라. 뭐 지원금 좀 주면서 같이 복지 활동하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입니다. 자, 제7조는 국민의 책임입니다. 이제 그동안 앞에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는 주어가 모든 국민은입니다. 국민은 네,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노력하여야 한다. 협력하여야 한다.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제8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좋은 사회보장 제도잖아요. 외국인들 와가지고 위험한데? 네. 괜찮아요. 이게 국가마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 중에 다쳤어요. 근데 거기서 건강보험 처리해가지고 싸게 치료를 해줬어. 땡큐겠죠.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쳤어. 건강보험 처리해줄게. 땡큐. 서로 국가 간의 외교적인 협약이 되어 있을 때만 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장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외는 산재보험이 예외입니다. 산재보험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산재 됩니다. 산재 미가입된 사람도 됩니다. 이거는 전 국가가 협약을 맺은 거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에서 한 2년, 3년 있다가 가는 외국인들 가정해볼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60세 넘어서 대한민국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죠. 그러려면은 뭐 납부 제외 신청서를 내야 된다든가 어디는 아예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비자마다 다르고요. 그런 내용이 바로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네, 상호주의.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권자로 끝나죠. 그러면 권리, 국민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최저임금 매년 공표하고 있죠. 제11조 한번 볼게요. 제11조가 좀 특이한 게 2항에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 보내야 된다는 뜻이죠. 보낸다. 그쪽으로
야, 이거 우리 쪽 업무 아니야? 저쪽으로 토스한다. 그런 뜻인데, 이 경우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 급여 신청일을 본다. 요런 거 실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내가 잘 제가 70대 할아버지인데 뭘 잘 몰라. 이거 좀 신청하러 왔어. 이거 신청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여기 아니에요. 저기 근로복지공단 가세요. 아, 네가 좀 보내. 내가 한 일주일 있다 보냈어. 기간이 도가해버릴 수 있잖아요.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 따르면 이송된 날로 보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들 민법에 보면은 다른 데 가면은 신청한 날이거든요. 내가 잘못 신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송 같은 경우나 우리 부당이고 구제 신청 같은 거 할 때 관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신청한 날에 한 걸로 해주는데 이건 좀 특이한 점. 개인적으로 특이하다고 보는 점. 이송된 날을 신청한 날로 본다. 접수된 날이 아니다. 자, 제12조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무언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돈, 구직급여, 실업급여 받을 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담보를 가지고 대출 받거나 압류.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거 이렇게 묶는 거 있어요. 압류.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보호를 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 수급권은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것도 기출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내가 이거 안 받겠어. 나 실업급여 안 받을래.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취소. 미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낙장불입 이런 거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그러면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제15조 한번 볼까요?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상권. 모르시겠지만 구상권이라는 게 자주 쓰여요. 보험회사들이 되게 많이 해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내가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보험 이런 게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어떤 보험이 있어요. 자, 전세 사기 할까요? 전세 보증보험. 내가 전세금을 사기당할까봐 내가 보험료 내고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이 먹튀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이 돈, 나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땡이 아니에요. 이 보험금 준 거 걔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요. 그걸 보고 구상권이라, 야, 너 때문에 돈 나갔으니까 내놔. 이게 바로 구상권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상한다. 구상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세 사기 조심하십시오. 전세 진짜 사기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 믿지 마시고 직접 등기 떼가지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변에.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분들이 전세기 많이 당해요. 모르거든요. 가치를 잘 모르고 여기 전세 2억이라는 중개인만 믿고 막상 매매가가 막 1억 3천인데 전세 2억으로 들어가면 그건 다 날리는 거예요. 구상권. 제가 또 이거 경험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구상권이 뭐냐면 건강보험 아시죠? 제가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해 지 얼마 안 되는데 골프를 치다 보면은 사고가 나요. 골프공이 동반자에 날아가가지고 생크가 나서 그 사람 코를 때렸어요. 코뼈가 부러졌거든요. 사고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 사고 났어요. 병원 갔죠. 그러면 일단 뭘로 처리하냐? 건강보험에 처리합니다. 그쵸? 일반 정형외과 가면 다 건강보험에서 자부담 처리하고 이렇게 자부담 내고 자부담 실손보험 처리하고 이제 건강보험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이 부담금이 청구가 와요. 제3자의 행위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것만큼 네가 물어라 하고 저 지금 이제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그래요. 자, 건강보험이 그럼 구상권을 항상 청구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내가
계단 가다가 자빠졌어. 그러면은 청구 안 해요. 불법행위 아니니까. 느낌 아시겠죠? 어쨌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문구이지만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회보장 기본법 제15조를 알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좀만 더 하고 쉴까요? 네. 그 다음 제3장 볼게요. 이제 좋은 말 나오고 뭐 국가와 지자체 나오다가 국민의 권리 나오다가 갑자기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랑. 여기서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정치경제였나요? 그날 때 뭐 국가개발 기본계획, 뭐 5개년 계획, 제3공화국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죠. 이건 누가 수립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 어느 부에서 관할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 거기, 그쪽 옆 동네 형님이 짱이라서 그 사람이 여기 짱이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주르륵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사회보장위원회 쪽 파트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느낌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짱이면 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야 되는데 부장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조금 급이 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 다음 시행계획. 시행계획은 매년 뭐 이거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시행령에 따라서 몇 월까지 뭐 해가지고 제출하고 보고하고 이게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외우도록 할게요. 기출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야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외우라고 하는 건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지역계획.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이에요. 보시면 비용 부담. 자, 비용 돈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 누가 낼 거냐? 그 얘기들이 써 있어요.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 그러니까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내야 되는데 자영업자도 왜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산재보험이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네. 이거 기출문제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대충 알 것 같은데 이상하거든요. 이거 뭐 사항.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넌 돈 있으니까 좀 더 내라. 나머지 내가 이렇게 할게. 부담 능력이 없는 애들은 내가 다 낼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보시면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거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적당히 나눠서 다 부담해 주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29조 보면 사회보장 전달 체계인데요. 사회보장 전달 체계는 그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 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조직 인력 예산을 갖춰야 되고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좋은 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들은 다 좋은 말들이에요. 상담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통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행정 데이터의 제공 요청 이런 것들도 기출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론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시험에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법들을 관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얘들은 제대로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문제도 가장 이상하게 나오는 법령집입니다. 실제 기출 풀어보시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외울 때 완벽하게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벽하게 외울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확 떠오르면서 이렇게 되실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만 잘 외워지거든요. 자,